정치 사상적인 완벽한 세뇌를 하는 비법이 뭘까? 한 미국의 인권 단체가 이런 걸 비법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바로 생활총화. 생활총화가 북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이 복종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다. 이런 분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북한의 다양한 분야의 여러 대표들, 정말 남욕 좀 해봤다라는 대표 선수들도 있고 오늘 생활총화 이야기 한번 특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 대표 류현우, 보이부 대표 이철은, 예술단 대표 한서희, 체육단 대표 류희진, 군인 대표 류성현, 그리고 노동자 대표 김일현. 다양하게 오셨네요. 오늘 그렇게 짠 거군요. 뜻이 있었네. 아니 사실 생활총화라는 거는 사실 이만감 하면서 좀 많이 들어봤는데 생활총화가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의 이제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기초적인 통제 단계이자 핵심 기본 원인이에요. 그게 생활총화라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이제 9살부터는 1인 무조건 조직 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9살에 가지는 것이 소년단이라는 것인데 소년단에 가입하자마자부터 조직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모교 생활총화였어요. 근데 지금 토요일로 바뀌었지만 토요일만 되면은 생활총화를 합니다. 네. 생활총화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잘못을 학급 학생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자기 비판을 합니다. 자기 비판을 냈다 해야 돼요. 어이구. 나는 한 주간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호상 비판이라고 있어요. 호상 비판. 호상 비판이라는 건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잘못한 내용을 본인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어떤 것을 잘못했는가를 예의주시했다가 그걸 적어놨다가 생활총화 시간에 그걸 적어야 돼요. 이동무는 몇 월 며칠 몇 시 아침 시간에 출근 시간, 그러니까 학교 등교 시간에 네. 지각을 했다라는 것을 적어놔야 돼요 항상. 그리고 본인도 같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잘못된 걸 항상 기억을 하고 있다가 생활총화 시간에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2살, 13살, 14살 되면은 일주일 동안 친구랑 있으면서 그걸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걸 계속 저 친구는 뭘 잘못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친구이자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감시자인 그렇지. 그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엔 월요일병이라고 있잖아요. 월요병이라고. 월요병.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그럼요. 근데 북한은 토요일병이라고 그래서 생활총화 하기 싫어서. 생활총화는 우리나라엔 월요일병이 있고 북한에는 토요일병이 있고. 토요일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를 하니까. 토요일에는 아파야지. 그러니까 생활총화에서 기본 핵심은 당의 위족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입니다. 김부자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조목조목 쓴 그런 행동 규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이블과 같은 것이죠. 성경이나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총화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자, 탈북민들이 재연했다고요? 현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마련하신 주동명 생활총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결시하셨습니다. 조직 생활은 사상 단련의 영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아침 독보 시간에 3번이나 빠졌습니다. 저로 인해 다른 동무들에게도 기다리게 하는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혁명적 각오가 확고하지 못하고 안일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제 잘못을 뉘우치고 몸이 아파도 아침 덕보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상시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비판으로서 정란 동무를 비판하겠습니다. 정란 동무는 며칠 전에 일도 안 나오고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였습니다. 너무 제 생각에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교. 그게 자기 몸 자기 시간을 포함하는 거지. 자기 몸 치장이나 신경 쓸 정도라면 작업에나 참석하지 뭐 그렇게 자유주의나 부리고 앞으로 그런 자유주의를 없애고 기본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기본 혁명 가업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이러면 일주일 내내 누군가의 잘못을 계속 찾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 집에 누워 있다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동무 정말 안 되겠구만. 그 정도면 일에 나와야 되는데 일도 안 나오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서로가 하냐. 맞아요. 아, 이거 너무 나쁘다. 홍순동무는 수성주의 날라리 등에 물젖어 가지고 머리를 너무 길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머리입니까 가발입니까? 지금 강성되고 이 시기에 머리를 그렇게 길게 하고 다니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회지 생활 양식에 맞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다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순동무 오늘 중으로 머리를 당장 자르시오. 알겠어요? 머리 긴 것도 뭐라 그래, 서로. 그렇죠. 말입니다. 아, 정말 뭐 저런 얘기를 서로 앞에서 어떻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는 웃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인가 증거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주체 사상을 설계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나와가지고 이런 말했습니다. 탈북하신 다음에 가장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황 비서님. 그러니까 황장엽 비서가 뭐라 그랬냐면 토요일 아침마다 전체 직원 앞에서 생활청화 안 하는 것이 너무 좋다. 와, 진짜 그런 말 해요? 황장엽 비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이 부자 제외하고는 자기도 총비서인 자기조차도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매주 하게 되면은 계속 내가 죄인이다 내 동지제 동무제도 죄인이다 해버리면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심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황장엽 비서가 물론 탈북을 했을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활 총화였다 이거예요. 서열이 몇인데? 그러니까 와, 그런 주체 사상의 사람들은- 아버지인데. 아니 고위층이잖아요. 고위층하면 이제 외교관도 최고위층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외교관들도 그럼 생활총화를 합니까? 당연하죠. 생활총화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 토요일마다 뭐 생활총화 하는 거는 예외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를 불문하고 다 토요일에는 토요 학습에 참가하고 토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 생활총화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인 경우에 이제 외무성에서 일할 때에는 외무성 내 당 조직에 망라돼가지고 이제 생활총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파견됐을 때에는 대사관 직원들이 따로 모여서 이제 당생활 총화를 하거든요. 어머,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탈북에 나와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토요일만 되게 되면 계속 아침 일찍 깨나가지고 생활총화 준비 때문에 50년 동안 그게 몸에 배했으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토요일에 일찍 깨나가지고 둘이서 그저 눈 마주보면 드륵드륵 눈만 굴리는 거죠. 예. 뭘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이제 토요일이 원상 복귀되는 그러니까 쉬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쉬는 날처럼 이렇게 느끼는 게 3년 지나서야 그다음에 3년. 그러면 부인들도 해요? 아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 김부자만 내놓고 몽땅 다 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내가 우리 신랑을 아직도 살려뒀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생활총화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해요, 솔직히. 그리고 덕성실계도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와서 자기 당 생활을 못 참가해가지고 세포비서를 찾아가서 자기 당 생활 총화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북한에는 그 누구 한 명도 예의 없다. 생활 총화는 100% 다 한다라는 이런 덕성실기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당 생활 총화에는 그 누구도 제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때 그런 믿었죠? 예? 그때는 믿었죠. 아, 당연히 믿죠. 아이, 우리 원수님도 생활 총화 하시는만요 하고서.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이 생활총화 하시는 분들이 다들 한 손에 좀 노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 노트의 정체는 어떤 건가요? 뭐 있는 건가요? 북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생활총화 노트. 그 빨간 뚜껑으로 된 생활총화 노트인데 거기다 자기가 일주일 동안 뭘 잘못했다 반성하는 글을 쓰고 토요일에 생활총화하는 날에 꼭 가지고 가서 보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9살에 처음으로 생활총화에 참여를 할 때 뭔가 선배들이랑 언니들이랑 서로 호상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비판할 수가 있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른이 된 기분도 네, 들고. 뭔가 저에게 이렇게 고난이 부여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내가 많이 컸구나 이런 느낌도 있어서 그리고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성스러운 행위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네.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만갑 식구들은 탈북할 때 혹시 그 노트 가져오신 분 계신가요? 그 거지 같은 걸 누가 가져와? 제일 먼저 버려야죠. 그걸. 이게 가장 사실- 솔직한 얘기다. 아니 뭐 귀중한 재산도 다 두고 오는 판에 무슨 그딴 걸 들고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십시오. 탈북하신 분들도 생활총화 노트라고 하면 지긋지긋해하고 그걸 왜 가져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생활총화 노트 보라면 그게 있어? 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만갑이 생활총화 노트를 직접 북에서 쓰던지
그런 게 직접 입수를 했습니다. 저희 다구합니다. 다구? 자, 오늘 이 생활청원 노트를 구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를 무려 1,400점이나 모으고 연구한 북한 전문가 일명 쓰레기 교수님 우리 강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이거는. 쓰레기 교수 강도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차례 오셨는데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진짜. 현실에 막 진짜 있는 건가 싶은 것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북한 주민이라면 이 생활총화 진저리가 날 텐데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쓰는 그 생활 노트를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만갑 스튜디오에 직접 우리 북한 인권의 실상도 알리기 위해서 실물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거의 떠내려온 거를 쓰거나 이럴 거를 전방에서. 근데 어떻게 무서운 거 아니시죠? 네, 이거는 쓰레기 아니고요. 실물로 제가 진짜네? 직접 쓰레기 아니고요. 실물로 제가 진짜네? 직접 입수를 했는데 아까 이 겉표지가 빨간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북한에서 사용하던 생활총화 그러니까 노트입니다. 인쇄가 돼 있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인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생활총화. 네. 그 노트가 따로 있구나. 이 노트는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그 소년이 북한에서 직접 쓴 생활총화 노트인데 내용을 보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거기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자기 반성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뭐 방학이라 공부를 못했다라든지 뭐 조직 생활을 게을리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 내용을 보면 뭐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뜻을 따라서 참다운 학생으로 내가 자라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참다운 아들, 딸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거는 제가 보면서 반드시 호상 비판을 이제 하는데 꼭 고치시오. 이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꼭 고치시오.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친구에게 꼭 고치시오라고 그것도 써요 거기다? 써 있습니다. 남욕을 거기다 써? 맞습니다. 써야죠. 남욕을 어떻게 거기다 써? 우리나라는 악플이지. 악플이지. 진짜 있네요. 예. 호상 비판, 저는 동물을 비판합니다. 동물은 분조장으로서 작업도구 준비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보고도 없이 혼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꼭 고치십시오. 이 말 들으면 전 열받을 것 같아요. 진짜 내 마음대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지. 네가 뭔데? 그런데 계속 이제 주간 생활총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이 학생도 예를 들면 뭐 11월 첫 주, 두 주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졸업 전 생활총화. 그건 다 있죠. 네, 무려 2페이지에 걸쳐서 자기가 졸업 전에 이 생활총화를 한 내용인데 뭐 학생이니까 이 교실에서 장난도 쳤고 뭐 숙제도 오지 않고 뭐 그런 내용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토끼 가죽 계획도 여러 번 지적받고 수행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토끼 가죽 사업 그 얘기도 지금 있고 그래서 이런 점을 고쳐서 이 학생이 이제 어떻게 썼냐면 생활의 첫 발자국부터 갈 때에 우리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께서 제일 사랑하고 믿으시는 그런 일꾼으로 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한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로 나가는데 김정일 장군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되겠다라는 걸 결의했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맞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죠. 졸업 전 생활총화. 그러니까 약간 주 생활총화가 있고 월 생활총화 있고 연 생활총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평범한 주에는 그냥 넘어가져요. 근데 월 생활총화나 연 생활총화는 좀 더 풍부하게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썼다면 그때는 좀 2페이지 정도 쓰고 호상 비판도 정말 정성껏 써야 돼요. 이제 생활총화 기록부를 보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서 있었을 때 첫 소년단 조직 회의를 집행하던 나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하나 갑시다. 네, 제가 송어 인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인민학교였어요. 근데 소년단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생활총화를 처음 하잖아요. 난장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그냥 애들이 그냥 막 떠들고 복잡한데 한 애만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심각하게 임하는 거예요. 생활총화를. 아침 이 생활총화 자기 비판을 하는데 우는 거예요. 어머. 시작부터 울어가지고 저건 또 왜 울어 했는데 저는 아침에 지각을 했습니다. 왜 지각을 했느냐?
아침에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무조건 먹고 나갔다가 그걸 기다리다가 시간을 늦었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얘기하는데 우는 거예요. 막 콧물 넣고 장군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하면서. 근데 그 애는 울본지 모르겠는데 끝날 때까지 우는 거예요. 호상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 한 10명, 15명 막 했는데 한 3명 한 다음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애가 지식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우니까. 그럼 선생님은 칭찬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은 칭찬도 하지만 오바하니까 싫어하죠. 선생님은 빨리 하고 가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당원인데. 그 언제 콧질질 흘리는 애들 거 듣고 있겠습니까? 야, 이거 신기하네요. 자, 정병훈 교수님. 네. 이거 어떻게 입수하신 겁니까? 네, 이 노트는 한 탈북민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신 건데요. 이 자식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거를 해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장마당에서 뭐 나가서 정말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사줬는데 이 노트도 당시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종이 질이 좋은 노트를 사줬다고 해요. 근데 사실 보면 그냥 저희는 쓰지 못하는 갱지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노트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사실 뭐 작성한 노트가 얼마나 북한에서 이 인간성을 말살시키는지를 꼭 좀 세상에 전해달라라고 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그 폐쇄된 공간 속에서의 어떤 왜곡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이제 혁명가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죠. 가장 좋은 노트를 사준 건데 그러네. 결과론적으로는 그 노트가 그 아이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런 것이 비극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나도 죽이고 저쪽도 죽이고 데스노트예요. 데스노트. 그래서 남한에 와서 정말 내가 내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가 이런 생각을 어머니가 하셨다고 합니다.